안녕하세요. 유해영TV의 유해영입니다. 오늘은 밀가루에 대한 논쟁이 많죠. 주로 이제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문제가 된다, 이런 이제 논쟁이 많은데, 밀가루 음식을 삼가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밀가루 음식이 좋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한의학에서도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그런 처방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주식으로 먹어오고 있는 이 식품에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나죠. 혹시 우리 주식인 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과장된 말은 아닌가? 이런 좀 의심도 한번 품어볼 수 있죠. 서양 사람들이 여전히 밀가루로 만든 빵을 주식으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밀쌀과 벼를 좀 비교해 보겠는데, 이 내용을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왜 밀이 좋지 않다라는 근거가 되는 이 내용, 이것을 한번 여러분 기울여 보세요. 우리 밀쌀의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얘기죠. 벼의 현미죠. 현미는 겉껍질은 왕겨가 단단히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현미라고 하는 것은 그 겉껍질의 왕겨가 아주 꽉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수확하는 과정에서도 왕겨가 벗겨지지 않죠. 수확하는 과정에서도 왕겨가 벗겨지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막 비벼도 그게 안 까집니다. 그렇게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근데 밀은 어떨까요? 밀은 겉껍질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느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이때 밀밭에 가서 이렇게 익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은 밀쌀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먹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겉껍질이 있기는 하나 거의 이렇게 느슨하게 붙어 있어서 노출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형태적 특성은 농약의 오염과 관련해서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 이것을 말하는 유튜브를 보조했어요. 이 말이 참 대단적입니다. 우리나라 밀 작업률은 약 2%라고 합니다. 대개는 미국이나 호주나 카나다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경작 규모가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기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보통 밀을 그저 600평 심느니 1200평 심느니 900평 심느니 한 경지 정리가 보통 1200평이거든요. 1200평 심느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나 서양이나 호주 등은 우리나라의 100배가 뭡니까? 한 200배도 되고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농사를 짓습니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농사하지 않고 그냥 전체가 다 경작 규모가 엄청나다 보니 파종이나 병충해 방제, 수확, 건조, 저장 등 모든 작업이 그냥 일괄적으로 기계화되어 있죠. 자, 이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재배된 밀은, 이 서양 사람들이 대량으로 재배된 밀은 건조하는 게 문제죠. 건조하면 썩으니까. 빠르고 고른 건조를 위해서 수확 9일이나 7일이나 10일 전에 수확 전 제초제 살포, 이제 수확 전 제초제 살포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워낙 생산량이 많다 보니 건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 과정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이라는 것은 겉껍질이 이렇게 완전히 감싸고 있지 못하고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 농약을 뿌리면 바로 밀쌀에 오염이 된다, 이런 얘기죠. 참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또 생산된 밀의 보관에도 문제가 있어요. 워낙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 대규모의 수확물을 대규모 사일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차로에다 담아서 몇 자루 창고에다 이렇게 얹어놓으면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되는데, 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사일로, 이 사일로라는 것은 이렇게 큰 저장시설을 말합니다.
이렇게 농협 RPC 같은 데 보면 아주 수백 톤 들어가는 저장실, 그런 걸 사일로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가 대량 저장하다 보니 압력이 발생해서 열이 발생하고 곰팡이와 해충 등을 발생을 막기 위해서 농약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농약이 또 한 번 오염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은 바로 밀쌀이 노출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오염이 된다. 벼 같으면 오염이 돼도 껍질을 까니까 문제가 거의 안 되죠. 또 밀쌀은 배로 수입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하는 지역에 따라서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송 기간은 그렇고, 또 선적하려면 그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죠. 선적과 또 하역하려면 또 그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운송 기간이나 선적과 하역 기간 중에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곰팡이와 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 또 한 번 농약이 더 처리됩니다.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잘 유념해 두세요 바랍니다. 벼는 겉껍질에 농약이 오염되었더라도 도종 과정에서 겉껍질이 벗겨져, 이거 완기가 벗겨져 농약이 거의 제거되죠. 그러나 밀은 겉껍질이 없어요. 바로 밀쌀에 농약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농약의 위험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여러 인가 있어요. 일본 국내산 밀가루는 상온에 놓아두면 10여일부터는 벌레가 부글부글해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입 밀가루는 한 달 두어도, 한 달이 지나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깨끗하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무서운 일이죠. 이런 사실을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또 밀은 성질이 차다고 합니다. 몸이 찬 사람이 겨울철에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이면 좋지 않은 것이죠. 밀가루로 만들어 먹는 빵이나 국수 등은 곁들여서 함께 먹는 반찬이 아주 적죠. 빵은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주 있더라도, 햄버거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적죠. 또 국수도 비교적 밥하고는 달리 후루룩 먹으니까 적죠. 그리고 적고 시간 빨리 먹게 되죠. 반찬과 함께 천천히 먹는 쌀밥하고는 아주 차이가 크죠. 그만큼 쌀밥이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밀가루는 요리법에 따라서 참고할 사항이 있어요. 국수를 삶아서 찬물에 헹겨서 먹는 잔치국수 같은 것들이죠. 그렇게 끓여서 삶아서 찬물에 헹겨서 다시 국물을 벗어 먹는 잔치국수 같은 거는 그나마 어느 정도 오염이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을 먹으려면 그런 걸 먹어야 된다. 그것은 오염이 덜 돼 있다는 얘기죠. 왜? 끓이고 헹구니까. 그러나 빵이나 칼국수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냥 밀가루 그냥 그대로죠. 칼국수도 그대로 헹궈 먹는 게 아니라 그대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오염물질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칼국수를 먹을 때는 국물보다는 국수 건더기를 먹고 국물은 가급적 적게 먹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밀가루로 빵, 국수, 과자 등 다양한 음식이 만들어지죠. 우리나라에서 시중에 팔리고 있는 떡볶이도 알고 보니까 밀가루라고 하네요.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밀가루 음식을 4주간 끊었더니 몸에 상당한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그 해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쌀이 밀에 비해 안전한 식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쌀은 참 밀에 비해서 안전합니다. 빵도 쌀빵이 있어요. 그 쌀빵을 먹으면 좋겠죠. 그리고 쌀에는 엄마 젖보다 단백질이 5배 정도나 많습니다. 이 사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엄마 단백질의 보통 단백질 함량이 아기들이 먹는 엄마 젖에 1.1%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우유에는 3% 정도 들어있어요. 쌀에는 5%에서 8%.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쌀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전통 식단을 애용하면 건강을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산 밀은 매우 안전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모든 것을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제치될 필요도 없고요. 저장할 때 위험하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국산 밀은 안전하기 때문에 국산 밀가루와 국산 국수를 이용하면 밀가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오늘은 밀가루의 그 좋지 않은 점, 밀가루 음식을 삼가야 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인이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쌀이나 또는 우리 밀가루, 우리 밀국수나 우리 국수, 우리 밀로 만든 국수 이런 것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